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저녁에 그 전화가 와서 그 사주풀이를 이제 부탁한 건데 그 따님이 엄마 사주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 이해가 안 가죠. 엄마가 남자처럼 그 집 짓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배워가지고요. 그 아산에서 그 이제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식으로 집 지어놓고 이제 그거를 좀 살다가 이제 팔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서울에 올라올 저희가 없죠.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을 이제 하시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경기가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쪽으로 이제 안 좋으니까 그게 빨리 이제 순환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아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서울에 계시고 본인은 이제 결혼해서 친정집에 이제 가까이 있는데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 계시니까 매일 밑반찬을 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또 직장이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또 뭐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또 자취 비슷하게 방을 얻어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이 식구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게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 사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주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 자꾸 보통 하잖아요. 사주 도망 못 간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 사주 구성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본인이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 굉장히 외로운 사주, 고독한 사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집에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제 조그만 이제 주택 지어서 또 임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팔고 또 다시 짓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땅 보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주에 관이 없어요. 남편 인연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주치고는 굉장히 강해. 이런 뭐 여장부의 어떤 그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하고 만약에 계속 계셨으면 싸움 나고 이랬던 그 집에 산다 하더라도 아마 각방 쓰셔야 되고 또 그 아버지를 조용히 이렇게 뭐 내조하고 이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부부 가끔 이제 아빠가 내려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이거를 따님이 이제 고생하는데 그거 뭐 제가 볼 때는 팔자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주택 같은 거 이렇게 지어서 좀 주택 사업을 하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고달플 것 같은데 저도 뭐 건축 쪽에 일 좀 해봤지만은 이게 시간이 너무 잘 가고 그것도 재미를 느껴요. 집을 하나 이렇게 과정은 힘들지만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판다든지 혹은 내가 살더라도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만족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아빠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사주에서 보면 아빠의 존재가 사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따님이 좀 고생 좀 하고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주를 보시면서 좀 배울 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주 구조를 보면은 병오년, 을미월, 병술일, 기축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주의 특징은 화하고 이 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토 중탁이라고 해요. 화토 중탁.
화토 중탁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가 화토 중탁.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다 이 토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주 전체가 굉장히 지금 건조한 걸로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한난 조습을 이렇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먼저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난하고 이렇게 습하죠. 주 기운이. 이렇게 된 경우는 내가 어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남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사업가 체질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화토 중탁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스님사주라고 그러죠. 산으로 간다고 산으로. 그리고 내가 건조해서 일반 어떤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내 사주 자체가 상당히 메마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이 고독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토가 있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 큰 이 파동이 이렇게 없어요. 삶에서 보통 사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동은 겪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토가 있다는 이 토 자체가 안정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주에서 토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사주가 토가 많이 있다는 건 너무 지루하게 안정감으로 쭉 가니까 사람이 지루해.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 자꾸 토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유, 산에 아마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루하니까 삶에 어떤 고독을 아니면 자기 나름의 무슨 수양을 하든지 뭐가 이렇게 현실도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토가 너무 많으면 이런 구조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산이 아니고 뭐 아산 어디에 계신다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그것도 현실도 비슷하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구조가 이 화하고 토로만 되어 있는 구조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목이 하나 있죠. 나머지 이렇게 여기 보면 토 이렇게 해가지고 목생화가 되니까 이게 다 토로 되어 있죠. 이렇게. 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야 이렇게. 네 개는 이 토가 이 식신상관이 이렇게 강하니까 식상이 이렇게 가면요 내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다른 거는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안 벌고 나중 문제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달프게 일을 해야지 고민이 안 생겨. 왜냐하면 이 사주가 외로운 사주거든요. 거기 상태에서 이렇게 식신상관이 발달되니까 이 여기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관인데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여자 사주에서 남자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남자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남자한테 의지하고 내가 뭐 내조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내가 생활 주도권을 쥐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신상관이 발달됐으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여기서는 이제 일하는 능력이죠. 일하는 능력이 발달돼 있고 일을 안 하면 내가 몸이 아파 이런 구조는 거기다 이제 관을 극하니까 이 남자가 이 사주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마침 56 지금 58세니까 2년 전에 기축대운이 들어와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수가 들어온 전체적으로 해자축이니까 30년 동안 이 수가 들어온다는 것도 요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는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 그럼 이게 이제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관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런 분이 직장 생활도 관이니까 직장 생활할 일은 없고 자기 일하면서 문제는 지금 이 수가 들어온다는 건 관이니까 이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에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아버님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거의 제가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뭐 그냥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마음에서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싸움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가 아산에 내려가지 않으면 어머니는 올라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올라오면 뭐야 내가 거기서 현지에서 할 일이 계속 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만 봐도 벌써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 되어 있지만 다른 가지는 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한다든가 또 남편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이 병호가 이 간여지동이죠. 아래 이게 양인에 또 이게 양인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백호죠. 요것도 백호. 요거는 또 아래로 이것도 간여지동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간여지동하고 백호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요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사주 자체가 신강한 것도 있지만 신강한 데다 플러스 이 강기질이니까 이게 완전 여장부예요, 여장부. 뭐 누가 흔한 얘기인데 치마들은 남자, 치마들은 여자라 남자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완전 여장부라니까. 그러니까 가정살림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죠. 자, 간여기동이 있고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죠.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 자체도 강한 데다가 기질도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딱 맞죠. 여기 보면 또 난하고 습하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금방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어디 가든지 적응을 가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거하면서도 그 동네에서 아마 뭘 시켜서 먹더라도 뭐 돼지를 잡든 뭘 하든 해당하지 어쨌든 간에 동네에서 보통 우리가 이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왕래가 자기들끼리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타지에서 사람 들어가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위톨백이시면 되는데 이런 분은 가면은 바로 이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 본인이 또 만족할 수 있죠.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뭔가 주체가 돼서 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그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여기서 토가 지금 많죠. 이렇게 토가 많아. 근데 결국은 이 화가 토를 생하죠. 그러니까 결론 모든 에너지는 지금 토루가 있어요. 토루가 있는데 자 여기서 축술미과 삼형살이 걸려 있죠. 이 삼형살이 있다는 거는 조절한다는 의미가 가장 커요. 형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외로운 거를 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상대처라고 그러죠. 물상대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 축술미 삼형살이 있을 때는 내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축술미가 또 한 가지 문제는 토에서 이 금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금이 없죠. 금도 없고 이렇게 수도 없어요. 이렇게. 금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에서 어디로 점핑을 해야 돼요? 목으로 가야 되죠. 토에서 목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에너지가 원만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서는 어쨌든 간에 오행이 다 있어야 우리 피가 제대로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잘 순환이 된다. 그래야지 뭐가 원만하게 또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재하고 지금 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재가 없어도 어쨌든 간에 돈은 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식상이 발달되어 있고 재가 없다는 거는 복글복 아니면 이 건축업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재가 있으면 이거 자꾸 뭘 재봐요, 재봐.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현실을 인지하니까 이걸 해서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나 이런 걸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 재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감으로 딱 왔을 때 쉽게 해서 몸으로 때우기 시작하니까 생각을 하고 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일 속에서 하다가 피곤해서 저녁 먹고 바로 잠에 들어가야지 고민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은 어떻게 돼요? 고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워낙 바쁘게 살으니까. 똑같아. 생활에. 뭐 여기에서 뭐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현장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감독도 하고 또 없으면 물건도 급할 때 내가 운전해서 물건도 사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주 구조는 일할 때 고민하지 않는다. 왜? 일하지 않으면 이 사주가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이제 신사 중에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보는데 여기 지금 병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그러면 오하고 미가 공망이에요. 오하고 미가 공망.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오하고 미가 있죠. 그러면 요거 6, 7을 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상관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나한테 정인이죠. 요거는 겁재지요. 또 여기도 여기 비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나랑 이게 단절이 된 상태야.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해하지 않으면 난 외로워서 이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어찌 보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일 속에 묻혀 있는 그야말로 가장 어찌 보면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건설 현장이거든요. 그걸 본인이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다니까 이 구조는. 그러니까 따님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그 웬만한 사람들과 그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말로 그러지 노가다 하라고 그러잖아. 노가다가 남자들도 힘든데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면서 고민거리가 없고 외롭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을 만큼 내가 바쁘니까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따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일이 많지만 어머님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건강하게 일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이 전체 모든 구조가 지금 이 가정 주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기질도 강하지. 그 다음에 이 삼형살 같은 거 이런 상태에 보면 이게 결국은 이게 외로운 거거든요. 형살이 있다는 거는. 이게 특히 이제 고지죠, 고지. 축술미가 다 고지잖아요. 이게 이제 금의 고지, 이건 화, 이건 목의 고지잖아. 이 고지에 있다는 거는 형하고 축이 된다는 거는 이게 혼자만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조용하지만 이 고집이 강하고 본인이 누구하고 이렇게 타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신경과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 타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이 인생 이 대운에서 봤을 때 55세까지 보면은 나한테 지금 많은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건 이런 휴문이라는 거예요. 화가 들어오고 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목이 들어오면 계속 목생화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고집이 또 더 강해져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56세부터는 이제 수하고 이제 금운이 오는데 물론 이제 사람은 어떤 이런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운이 와도 나이 먹어서 오면은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약해지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가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30년 동안 크게 의미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관이 크게 강하게 들어오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했는 건데 내가 그거에서 통제를 받게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 사람이니까. 이게 남자니까 일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남자도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년에 가면 이제 이 재가 들어오는데 사주 대운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어서 재가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이 재가 들어오면 내가 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 돈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내가 건강 생각 안 하고 몸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지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86대부터는 금운이 와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운을 잘 견디셔야 돼. 지금 수대운이 왔을 때 사주에 없는 수가 지금 관이잖아요. 관이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자유분방하게 했는데 조금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기지만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삐 풀린 말아기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활동했는데 이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이 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잘 이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알으셔야 돼.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 치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경우는 내 스스로를 내가 조금 이제는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이 아직까지 지금이 지금 이제 이민년인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민년이냐면 2월 4일 입춘이니까 2월 4일 입춘 중에서 절입 시간이 있어요. 2월 4일 중에서 절입 시간. 그 시간 지나고 땡 하면 입춘이 시작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어디가 그러냐? 계민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년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입장에서 지금 편인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이 들어와 있죠. 관. 네. 지금 세운상으로 보면은 이 관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도 남자 꼭 무슨 이성관계 그뿐만 아니라 남자를 만나 이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죠. 건축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 편인인데 실제로 운에서 편인이 들어오면요 이 이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획 차질.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나한테 안 좋은 어떤 운이 와서 나한테 일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인 운이라는 게. 근데 원래 편인 운이라는 거는 일할 수 있는 때 쓸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보통 편인 운 오면 사람들이 되게 어디 칩거해요.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동안 사회생활했던 거 잠시 접근해가 나름대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정신세계에 몰두하든지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22대원. 그 월요일에서 보면 지금 1월 6일이 이제 소환이었으니까 절기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12월이 아니고 1월로 갔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개축월이에요. 개축월. 그러니까 이 월운은요, 이 지지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계절이니까. 자, 양력으로 1월 달이 축월이고, 2월 달이 인월, 3월 달이 묘월, 4월 달에 진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일술, 해자축에서 이 사계절이 이렇게 지진 안 바뀌고 위에만 천간만 바뀌니까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12월 달에 임자니까 천간에는 이제 괴가 오고 요 자하 다음에 축이 오죠. 그래서 1월 내년 2023년 1월 달은 개축월.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은 갑인월. 갑다음 을이죠. 을묘월. 그 다음에 을 다음에 병진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축월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관이 오죠. 정관이 오고 그 다음에 축은 또 어떻게 돼? 또 상관이요. 상관이 오죠. 개석. 그렇게 되면 이 토가 오면 일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어지고 또 나한테 이 정관이 온다는 거는 나한테 어찌 보면은 정말 내가 원했던 어떤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일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가 잘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운이 온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운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흘러가 있고 전체적인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자 사주 구조라도 남자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 차분하게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이 내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 집에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그 한 30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전업주부였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야. 이런 구조. 이 구조가 상당히 강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간여지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것도 같죠? 그 다음에 이 백호가 이렇게 걸려있죠. 2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형살 걸려있죠. 자,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공망에서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하고 어찌 보면
어떤 인연이 약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망이 걸리면요, 조금 인연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 너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성인데 인성하고 인연이 약하니까 뭐 여기서는 뭐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건축을 하더라도 본인이 도면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 해서 몰랐던 걸 배운다는 이런 점이 약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상관이죠. 상관이면 내가 부하직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어찌 보면 자식이 있죠. 그래서 자식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겁재니까. 자, 이 본인 입장에 겁재니까 남자. 그죠? 뭐, 가정으로 치면 오빠가 있던 남동생이 있던 인연이 좀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비교이니까 나와 같은 동업자가 인연이 또 약하다는 거예요. 이 공망이 이렇게 두 개가 걸려면 이게 천간까지 영향을 주니까 항상 일을 안 하면 무조건 이런 분은 어떻게 돼요? 이 외로움 그 자체가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계속 현장에서 또 일하고 또 일 끝나고 나서 일 끝나고 이 현장이라는 게 일 끝나는 시간이 일하는 사람들은 뭐 5시 반이면 끝난다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본인이 현장에 책임져야 되니까 늦게까지 있어서 뭔가 다 정리하고 내일 일할 거 자재도 준비해 놓고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을 배고플 때 저녁을 먹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다음 아침까지 그냥 바로 잘 수 있어요. 고민 생각할 고민 시간도 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뭐 고민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신다는 거야. 그 오히려 본인은 상당히 좋죠 지금. 본인이 타고난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남편에서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봐야 해결 안 되는 거 어차피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이익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시는 게. 지금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여서 돈도 버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루하게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돼.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자라도 이제는 현장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즘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연락처를 딱 해서 다 본인이 큰 도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재 같은 것만 현장 일하는 사람 투입해주면 일을 다 대단한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감독만 잘 하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즘엔 여자들도 다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구조가 이렇게 주말에 만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집이 오히려 분위기가 더 냉랭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게 본인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남편도 어디 보면 차라리 편해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싸우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마누라는 알아서 나가서 돈 벌고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나도 외롭지만 내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또 뭐고 일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저 집은 부부인데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저게 과연 무늬만 부부지 뭐 부부 생활이 되느냐 이렇게 뭐 그냥 남 얘기 하듯이 하지만 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사주대로 사시니까 참 잘 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아주 거친 어떻게 보면 와일드한 쪽의 일인데 그걸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사주에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신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